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뭐든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고는 모를 겁니다. 당시에 그 사람이 느낀 감정이 무엇인지, 그들의 눈빛이 어떠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내뱉은 말들이 얼마나 아팠었는지, 아프고 괴롭고 서글픈 마음들이 증오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도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저 장난이었어.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그랬을 뿐이야.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라고 둘러대면 끝이었을 테니까요. 결혼을 하고 저는 저희 형님과 정말 사이가 좋지를 못했었습니다. 말수 적은 제 성격이 한몫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형님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가족이 되었으니 이제는 살갑게 지내야 한다는 그것도 부담이었었고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해서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형님이 귀찮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면 저희 회사 앞에 있는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형님도 참 불편했었죠. 한 달에 한 번꼴로 형님은 그런 행동을 했었는데 항상 혼자가 아니었었습니다. 3명 혹은 4명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였었고 말로는 잘 나가는 동서 자랑하고 싶어 친구들 불러 모았다고 하는데 그건 말뿐이었고 지갑을 열어라 라는 거였었죠. 형님은 전업주부이었었는데 외부 활동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동호회 가입도 여러 건이었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엄마들의 모임이 여러 개인 줄은 몰랐었네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모이는 거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냥 엄마들의 수다 떠는 모임 같았었고 그녀들의 친목동물을 위한 모임 같았었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니 엄마들의 모임을 폄하한다고 생각하진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보였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본 것도 그거이긴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제가 눈에 보이면 형님은 바로 식당이나 술집으로 갔고 그럼 저는 어색한 무리에 한참 끼어서는 일어나고자 지갑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충분히 의도적이었고 일부러 제가 있는 곳으로 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건 형님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녀의 체면이 있는 거니까 그냥 두고 본 거지. 그게 좋아서 그녀를 만나는 게 즐거워서 두고 보기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평소에도 몸이 좀 약해서 잔병 치레가 많은 제가 병가를 좀 낸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에도 시시콜콜한 전화를 많이 하던 형님이라서 분명 저는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있다라고 전달을 했었던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몸에 문제가 생기면 저는 바로 목이 잠기는 스타일이라 조금만 들어봐도 평소와는 좀 다르구나 라고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였었죠. 그런데 그 주 금요일 점심시간쯤부터 계속 전화가 오더군요. 형님이었어요. 받고 싶지 않아 받질 않았습니다. 몸도 너무 좋지 않고 목소리도 거의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에 그냥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도 계속 전화기가 울리기에 그냥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좀 조용히 자고 싶었거든요. 쉬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잠이 들어버렸는데 새벽녘 남편이 목소리에 잠이 깨고 말았죠. 남편은 아주 조용하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무음이나 다름없는 새벽녘이라 더 신경 쓰이게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긴 하더라고요. 뭐라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웅웅대는 것처럼 말이죠. 조용히 소리 없이 나가는데 딱 남편의 뒷모습만 봐도 알 수가 있었어요. 지금 저 사람의 얼굴이 굉장히 찌그러져 있겠구나 라는 것을요. 남편은 좀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와이프가 아프다고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하는 것이냐고 설령 일부러 그랬다고 한들 형수님이야말로 지금 그게 올바른 행동이냐고 몰랐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와이프 회사 앞으로 찾아가는 걸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형수님이나 형님이나 굉장히 염치 없게끔 행동을 하는 거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날 전화 받지 않은 것에 형님은 분노를 했고 일부러 그런 것이다. 자신의 남편에게 말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 남편이란 사람은 제 남편의 형이겠죠. 제 남편에게 이른 새벽부터 전화를 해서 따지고 들고 있던 거였습니다. 가뜩이나 몸도 좋지 않은데 그리고 말수 적은 저지만 몸이 좋지 않아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는데 안절부절한 남편의 모습을 보니 화가 올라오더군요.
말했듯이 제가 말수가 적을 뿐이지 바보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지켜보기만 한 거였지 그녀의 의도 다 알고 있었어요. 몰라서 당해준 게 아니라 솔직히 불쌍해서 봐준 거였습니다. 그렇게라도 당신의 스트레스가 풀리고 당신의 체면이 올라간다면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내가 당신 맞춰주겠노라. 할 일 없는 여편네들 아이들 공부 이야기한다고 모이긴 했지만 쓸데없는 잡담이나 하는 그런 모임에서 돈이라도 내어주면 제게 질척이는 거 좀 그만할까 싶어 푼돈에 그리한 거였습니다. 실제로 그리하긴 했었거든요. 처음엔 저와 뭔가를 하길 바랐었지만 한 달에 한 번 금요일마다 지갑 열어주니 그걸로 만족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가 있다면 그 값싼 입에서 나오는 싸구려 같은 이간질을 시켰던 것을 중단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요. 저는 형님을 우습게 보고 있었고 무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동정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전화기를 빼앗았고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찾아와서 내게 하라고 했습니다. 잔뜩 쉰 목소리로 말이죠. 그랬더니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호구라고요. 그런 호구가 잔뜩 쉰 목소리로 와서 이야기하라고 내 남편 귀찮게 하지 말고 직접 내 얼굴을 보라고 말을 했으니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이 일로 저는 시가 사람들에게 싸가지 없는 그리고 그동안 눈속임을 하고 있었던 순한 양인 줄 알았는데 발톱을 숨기고 있었던 이중성의 최고를 달리는 그런 여자가 되었습니다. 뒷말 많았고 앞말도 많았고 그리고 다들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보긴 했어요. 네가 그럴 줄 몰랐다는 그런 눈빛 말이죠. 하물며 시어머니는 그러더군요. 좋게 잘 지냈던 형제 저 때문에 사이 좋지 않게 되었다고요. 지 형 말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던 애였는데 변했다고? 결혼하고 나서 지 마누라 말만 듣고 지 마누라 편 드느라 지 형한테도 대드는 그런 놈이 되었다고. 모든 게 다 제 탓이라는 겁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일이 이렇게 된 건데 방귀 낀 놈이 성을 낸다고 제가 그리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 하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변명하고 싶지 않았고 그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동안 푼돈이라 생각한 그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역서 쭉 뽑아서 형님네 부부 둘 다에게 보내줬습니다. 혹시나 제대로 기억을 못할까 싶어 엑셀로 어떤 장소였는지까지 정리해서 보내줬어요. 딱 4달 정도 제 지갑을 열었었는데 그 할 일 없는 여편네들과 120만 원 정도를 써 제꼈더군요. 잘 먹고 잘 마시던 사람들이었는데 잘 마셨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암튼 저는 그 돈 받았고 시가엔 밝게 끊었습니다. 전화도 안 오고 얼굴도 안 보이고 친한 척하는 그 목소리도 듣지 않으니 살 것 같더군요. 그런데 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기억에 왜곡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은 그냥 잊고 싶은 건지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뻔뻔한 사람들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반년 정도 시가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로 영원히 시가와는 인연을 끊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남편도 가지 않았고 저도 가지 않았으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겨울에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시가 사람들이 와 있다고. 저보고는 언제 오냐고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사용해오던 별장이 한 채 있었습니다. 별장이라고 해서 아주 근사한 곳이 아니라 잔병치레가 많았던 저는 몸이 좋지 않으면 그곳에 가서 요양을 하곤 했었거든요. 1년에 한두 번씩 방문을 했었는데 아예 비워두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집도 망가지는 법이니까 그 동네 오랜 토박이 어르신께 관리를 좀 부탁을 드렸었죠. 풀이 자라면 좀 깎아주시고 비나 눈이 오면 조금만 정리를 해달라고요. 물론 열쇠도 그분께 맡겨놓은 상태였었고요. 그분께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이장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장님이 저보고는 언제 오는 것이냐고 지금 사람들이 북적대고 있는데 보고 싶은 저만 없다고 그리 전화가 온 거였어요. 아, 이 사람들 정말 웃긴 사람들 아닌가요? 그곳이 겨울에 유난히 풍경이 좋습니다. 그냥 집에서 밖을 내다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 따뜻한 곳입니다. 제게는 아픈 저를 쉬게끔 해주는 그런 곳이었고 그리고 힐링이 되었던 그런 추억이 있었던 곳이죠.
그들이 다 와 있다는 말을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정말 염치가 이렇게 없나? 거길 어디라고 가지? 그리고 나는 지들하고 인연 끊어버렸는데? 거긴 내 공간이지 지들 공간이 아닌데? 겨울 휴가를 그곳으로 간 듯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여기저기에 전화를 돌렸어요. 그리고 급한 건인데 빨리 해결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운 좋게 한 업체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철거 업체였죠. 저의 아름다운 그 별장은 조립식 주택이었습니다. 오래 썼죠. 좋은 추억이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그곳이 더럽혀졌으니 뻔뻔한 것들로 인해 내 아름다운 공간이 지저분해졌으니 철거함이 마땅했죠. 바로 다음날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연락을 받은 저는 바로 형님이란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험한 꼴 당하기 전에 그곳에서 오늘 중으로 나오세요. 거기 철거 들어갑니다. 주인 허락 없이 침입한 사람들로 인해 더럽혀져서 그냥 부셔버릴 생각입니다. 경고해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다치면 안 되니까요. 제 문자를 받고 나서 바로 전화가 왔는데 저는 받지 않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리고 이장님께 들었습니다. 부랴부랴 사람들이 빠져나가더라. 열쇠도 안 주고 갔는데 이걸 어쩌냐고 하길래 사정 말씀드렸고 오래된 조립식 주택이니 철거 들어가고 다시 하나 지을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소음으로 주변 분들에게 피해 끼칠 수도 있으니 사정 말씀 미리 부탁드리고 그리고 조만간 내려가 보겠다고 했죠. 지금 그곳은 다른 조립식 주택에 들어서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목조가 유행이었었는데 요즘엔 더 잘 나오긴 하더군요. 이후 시가 연락 없습니다. 니들이 다녀간 데 더러워서 철거까지 한 여잔데 저랑 무슨 말을 섞고 싶겠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참 사람들이 염치가 없습니다. 남의 집인데 그리고 그렇게 비난을 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 소유의 집에 가서 휴가를 즐기고 싶다? 집은 따로이고 사람은 따로인가? 아, 이런 웃긴 마인드 참 기가 막히네요. 영원히 볼 생각 없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겠죠. 기겁하면서 뛰쳐나갔다고 하던데 어떤 모습이었을지 구경을 했었어야 했는데 참 아쉽네요. 저 참 못된 사람이죠? 압니다. 저도. 그런데 저는 건드리지 않으면 그냥 조용한 사람이에요. 말수 적고 과묵한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건들면 그리고 한번 아니다 싶으면 끝까지 아닌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